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 인간사의 환경과 행복 대단원 1단원의 행복의 의미와 기준입니다. 전 시간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행복은 시대와 상황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선생님과 이제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행복의 다양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떤 행복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거고요. 그리고 행복의 두 번째 행복의 기준들을 토대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따로 영상을 따로 업로드를 할 건데 꾸빼 씨의 행복 여행 여행에 나온 행복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이제 영어 선생님과 융합 수업으로 수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어떤 학습의 전체적인 계략적인 구조를 보시면 행복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다음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의 의미, 해피. 자, 행복의 조건은 크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요. 두 가지 조건으로 구분을 합니다. 물질적인 조건과 정신적인 조건이다. 자, 물질적인 조건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고운님 함께라면, 어,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노래가 있는데, 사실 이 조건,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서 살펴본다면 그 노래는 행복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잠을 자는데 비가 새면 어때요? 아무리 옆에 고운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고운님이 언제 떠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결혼의 어떤 음, 조건, 결혼할 때 어떤 여성분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결혼할 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일정한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의식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새는 작은 방. 그 다음에 내 옷이 그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옷을 입고 다니게 된다면 겨울 옷이 없어서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다니게 된다면 어때요? 행복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조건에 의한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객관적인 조건. 그래서 이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제3자가 봐도 이런 조건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정신적인 조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조건.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결정짓는 가치관, 그 다음에 삶의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주관적인 요소야. 주관적인 요소. 자, 주관적인 요소라는 것은 특히 어떤 측면에 많이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 우정, 감정적인 충족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그 사람의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의 추구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슬로우의 최고의 단계, 어, 메슬로우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충족을 시켜주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5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최상의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자아 실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뤘을 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원딜로 상대방을 보내버렸다 이러면 어때요? 네, 뭔가 자신을 한 듯한 느낌이 들고 레벨이 오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자, 이제 행복의 의미, 물질적, 자, 이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행복의 의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과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적인 조건만을 바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 행복의 조건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윤리의식을 잘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기업입니다. 대한 땡땡 뭐 항공회사가 있었는데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땅콩 때문에 회항한 사건 알죠,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물질적인 조건을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대기업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기업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언론의 포화를 맞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야말로 어떤 행복에 어떤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게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을 통해 본 진정한 행복. 자, 이거는 저번에 주말 과제로 한번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영화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꾸페 씨는 정신과 의사예요. 이게 환자들을 돕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행복의 의미를 찾겠다라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지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 통해서 행복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작은 것들로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들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화와 관련된 명대사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동영상,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문장은 이겁니다. The sun and the sea make everybody happy. 선생님이 이제 여행 썰이에요. 이것도 여행 썰인데 정동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동진 다 아시나요? 정동진은 해돋이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겨울에 여기 정동진을 한번 가봤는데 야간 기차를 탔어요. 청량리역에서 야간 기차를 타면 또 종이 치네요.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소를 듣고 싶네요. 자, 청량리역에서 이제 밤 기차를 탑니다. 11시 40분짜리 기차를 타면 도착을 몇 시에 하냐면 한 3시 반, 3시 40분 정도쯤에 도착을 해요. 칠흑 같은 밤입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했을 때 이제 어둡죠.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해가 뜨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날은 굉장히 흐린 날씨였어요. 일기예보에서도 굉장히 날씨가 흐리다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구름이 있고 여기 지면과 구름 사이 살짝 이렇게 공간이 있었어요. 자,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해가 뜰랑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파도 소리도 있고 뭐 선생님이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그 하이퍼 그 영상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걸로만 한번 감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저는 이 해를 보고 이제 정말 놀랐어요. 그 전에 뭐 해돋이를 많이 봤긴 봤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와, 해가 갑자기 불쑥하고 튀어나왔는데 정말 놀랐어요. 이거 해가 탁 떠오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들 환호성 지르고 박수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를 보면서 느낀 게 해라는 존재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감이 없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불빛만 이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어떤 해가 살짝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대지를 비추고 대지를 밝게 비추고 대지를 또 생기 넘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간 기차를 타고 오면서 칠흑 같은 밤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 같은 밤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이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선생님의 마음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근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정동진 가서 봤을 때 해를 봤을 때 이 파도 소리와
이 정동진의 해를 보면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생동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행복을 느꼈냐면 이랬던 것 같아요. 밤기차를 탔을 때 어둠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 해가 뜨면서 많은 것들을 비추고, 그리고 또 해라는 존재를 또 생각해 봤을 때 해는 자기만 빛나는 존재는 아니죠. 예. 나만 유일하게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지에 있는 모든 작은 것들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빛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 선생님은 고향이 부산인데 이 바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제가 정말 일이 안 풀릴 때 이렇게 한 번씩 고향에 찾아가면 이런 지평선 있죠. 여기 쭉 뻗어져 있는 지평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끝이 없잖아요. 지평선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바다를 보면.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일이 안 풀릴 때 난 여기가 한계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다와 같이 마음을 먹어보자. 저 지평선의 끝이 없는 것처럼 내 가능성과 나의 능력에도 한계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제 인생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다나 해를 보면서 어떤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자신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해와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는 어때요? 자기만 빛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도 빛나지만 주위를 비출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입니다. 자, 삶의 목적이다. 전 시간에 이제 누가 이제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자, 삶의 목적 봅시다. 살아가면서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뭐 공부를 잘하는 것. 여러분들 고등학교 와서 가장 이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명문대학에 지나가는 거.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돈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할 때? 네, 쓸 때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돈은 수단이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이걸 쓰면서 내가 얻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냐면 이 돈을 가지고 기부할 때라고 합니다. 남에게 돈을 쓸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 자체에는 어떤 행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쓰면서 돈이 수단화되면서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행복이라는 것은 과정이다라는 거죠. 과정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행복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보자면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이나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일시적이라는 거. 잠깐 즐겁고 기쁜 것은 만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도박이라는 거죠. 도박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땄을 때는 진짜 날아갑니다. 날아갈 듯한 기쁨이지만 도박이라는 것은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지속적이고 목적적이고 본질적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행복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행복은 과연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군대에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가면 이제 2시간 정도의 야간 근무가 있어요. 야간 근무가 있는데 사실 자기 성찰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무를 할 때 총을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막 주위를 살펴보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굉장히 별이 많이 떠 있고 와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자연과 함께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군대 오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중요시 여겼던 삶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했거나 혹은 좀 후회스러웠던 그런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찰을 했었고 이것을 바꿔서 내가 군대에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위 사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행복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군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대 가서 성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일기 쓰기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조건을 타인과 무조건 비교하지 않기. 자, 이것은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영어 문장과 함께 보면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자. 좋은 습관을 지니자라는 거. 네 번째,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학교 여러분들 딱 오면 바위 위에 새겨져 있어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시도해 본다라는 거죠. 영어로 try입니다. 시도해 보자. 시도해야지만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 아무런 행복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인데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 보시면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간 청년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은 어떤 직장인가요? 여러분들 뭐 많이들 얘기를 할 건데 안정적인 직장, 안정이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어떤 대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직업들과는 다른 행복한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청년 농부, 청년 부석장 사례인데요. 남들이 선망하는 높은 연봉, 안정적인 직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생명, 자연, 청년 농부의 가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석장을 하는 우리 이 청년은 가업있기와 전통 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한 뒤에 자신의 삶 속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의 어떤 직업 선택의 가치는 발전이에요, 발전. 누구의 발전이냐? 저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여러분들의 발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서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행복을 위한 가치를 탐색하여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파악해 보자. 이거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잠시 포즈 키를 누르신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답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자, 봐서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심리학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노력, 뭐 책을 많이 봐야 되겠죠.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학교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것이다.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겠다. 잘 경청하는 것이 심리학자의 어떤 요건이죠. 그 다음에 매일 나 자신을 칭찬할 것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남도 소중하게 대할 줄 알기 때문이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만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마무리. 자, 활동 1에서 고민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주얼 싱킹 방법을 활용하여 나의 행복론을 작성해 보자. 비주얼 싱킹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나의 행복론을 작성해 보자.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행복 정원이라는 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여러분들의 행복의 정원을 그려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학교 오시면 여러분들 행복 과제로 여러분 한번 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의 확인 학습. 주관적 행복의 기준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한번 골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떤 겁니까? 자, 주관적 행복의 기준. 바로 답을 한번 볼까요? 자, 니은과 리을입니다. 사랑과 우정. 감정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감정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척도라는 거죠.
주관적 척도. 자, 주관적 척도를 통해서 행복의 기준을 마련해 이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나 소득, 고용과 수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인 수명으로 이제 판단이 되죠. 객관적인 어떤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물질적이었죠. 예, 주거나 소득, 고용과 수명은 물질적인 조건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게 객관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드러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 해보자. 1번 행복은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충족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네. 2번 과정으로서 현재의 삶보다 결과로서의 미래의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면 된다.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도입부 초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복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 과정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3번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성찰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 이것은 내용이 없었는데 한 번 더 이제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될 겁니다. 교과서도 잘 읽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소크라테스 도덕적 성찰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말이 무슨 말이냐? 너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에서부터 도덕적 성찰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가치, 그다음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다음 수업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이 변화되는 온라인 강의에 맞춰서 유튜브를 이제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